현대자동차가 드디어 미쳤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대자동차 매장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007 가방을 들고 있죠. 그 안에는 대출 하나 없이 오로지 내 돈으로만 채워진 빳빳한 5만원권 현금 다발 총 5억 원이 들어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웬만한 브랜드 아파트 전세금이자 최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옵션을 10대나 일시불로 뽑을 수 있는 엄청난 거금입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게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가 딜러에게 말합니다. 저기 전시된 저 차 N74 지금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현금 완납입니다. 옵션 다 넣고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그런데 딜러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반갑게 맞아주기는커녕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돈을 가져오셨다고 해서 이 차를 바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객님이 이 차를 타실 만한 자격이 있는지 본사의 심사를 먼저 통과하셔야 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 돈 내고 내가 사겠다는데 현대차가 나를 면접 본다니요. 과거에는 페라리나 롤스로이스 같은 초럭셔리 브랜드 매장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 집 앞 현대차 매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산차 한 대 가격이 5억 원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제메시스 엠블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반떼에서 소나타에서 보던 그 기울어진 H로고 현대자동차 엠블럼을 달고 말이죠. 아마 대부분은 미쳤다고 하거나 아무리 현대차가 커졌다지만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심지어 5억이면 포르쉐는 물론이고 슈퍼카의 상징인 페라리 로마나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사고도 남는 돈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농담이 아닙니다. 지난 2년여간 자동차 업계 최고의 미스터리였던 차 출시된다 만다 내부에서 수익성 때문에 엎어졌다 다시 살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로 그 차.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전설적인 디자인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6년 현대자동차가 N년음사의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무서운 건 돈이 있어도 아무나 못 산다는 겁니다. 딱 200명. 전 세계 80억 인구 중 단 200명에게만 허락된 이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지금 중동의 석유, 재벌과 실리콘밸리의 테크 건물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현대차는 무슨 배짱으로 감히 페라리의 영역인 5억 원이라는 가격표를 국산차에 붙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차를 공도에서 마주칠 수나 있을까요? 오늘은 현대자동차 역사상 가장 비싸고 가장 논란이 많으며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야수, 코드명 N74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제조업이 가성비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사투이자 미래 권력을 잡기 위한 현대차 그룹의 도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출발합니다. 시계를 잠시 2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4년 5월 무렵 자동차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 유력 매체들을 통해 현대차가 N74 양산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돈이 안 된다. 는 거였죠. 수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비싼 기술인데다 고작 200대 팔아서는 개발비 회수는커녕 찍어낼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였으니까요. 당시 현대차 내부 경영진 회의에서도 이건 경영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다. 주주들이 배임이라고 소송 걸 수도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실망하셨을 겁니다. 역시 현대는 장사꾼이지 로망은 무슨 이라며 혀를 찼죠. 현대차가 보여줬던 그 멋진 콘셉트카 N비전 74가 그냥 모터쇼용 쇼카로 끝나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소문들은 일종의 진통이었거나 혹은 정주영 창업주 때부터 내려오던 현대 특유의 뚝심이 경영진의 계산기를 이긴 셈이 됐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신차 개발이 아니라 브랜드의 격을 높이는 마케팅 투자로 정의했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지옥에서 이 녀석을 다시 끌어올렸고 오늘 드디어 도로 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차가 뭐길래 5억 원이나 할까요? 일단 5억 원이라는 돈의 무게부터 감을 잡아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이자 포르쉐 911 카레라를 한 대 사고 데일리카로 제네시스 G90을 사고도 기름값이 남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소비자들에게
포르쉐 911과 G90 두 대를 포기하고 우리 차 딱 한 대를 사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디자인과 기술의 헤리티지, 즉 뼈대에 있는 가문에 있습니다. N74의 디자인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정확히 52년 전인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현대차가 처음 공개했던 포니 쿠페 콘셉트를 계승했습니다. 당시 현대차는 독자 모델 하나 없는 변방의 조립 공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회사가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를 찾아가 우리도 스포츠카를 만들고 싶다고 의뢰했던 그 깡다구. 그 결과물이었던 포니 쿠페의 쐐기형 디자인은 영화 백투더 퓨처에 나오는 타임머신 자동차 드로리안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N74는 바로 그 잃어버린 꿈을 50년 만에 부활시킨 겁니다. 현대차 디자인 센터는 이 유산을 완벽하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레트로한 감성에 사이버펑크 한 스푼을 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로젠들 반듯한 직선, 종이접기를 한 듯 날카로운 엣지, 그리고 전면과 후면을 가득 채운 파라메트릭 픽셀 라이트. 이 차를 보고 있으면 마치 70년대 SF 영화 속 주인공이 2026년 서울 도심에 불시착한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단순히 예쁜 게 아닙니다. 현대차의 역사가 시작된 지점을 가장 최첨단의 기술로 복원해냄으로써 우리는 근본 없는 회사가 아니다 라고 전 세계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디자인이 70년대 감성이라면 성능은 22세기를 지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를 단순한 전기차나 수소차로 생각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수소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이게 N74의 핵심이자 가격이 5억 원인 기술적 이유입니다. 일반적인 전기차 BEV는 빠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서킷을 몇 바퀴 돌거나 고속 주행을 계속하면 배터리 온도가 치솟아서 출력을 강제로 낮추는 디레이팅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 배터리가 무거워서 코너링에서 손해를 보죠. 반면 수소연료 전지는 가볍지만 순간적인 폭발력을 내기 어렵습니다. 현대차 N 엔지니어들은 이 두 가지의 장점만 섞었습니다. 62.4kW 용량의 배터리를 바닥에 깔아 순간적인 가속력을 담당하게 하고 뒤쪽에는 85kW급 수소연료전지 스택 두 개를 얹어 발전소처럼 전기를 계속 공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지치지 않는 심장을 단 겁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수소로 충전하면서 달리고 급가속이 필요하면 배터리와 수소가 동시에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의 심폐지구력과 스프린터의 폭발적인 근육을 동시에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수치로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후륜에 달린 두 개의 독립 모터가 뿜어내는 예상 합산 출력은 무려 775마력 이상. 여러분, 국민차 아반떼가 대략 123마력, 소나타가 200마력 정도입니다. 아반떼 6대, 소나타 4대가 동시에 끄는 힘을 이 차 한 대가 낸다는 소리죠. 최대 토크는 90kg의 폐물을 훌쩍 넘깁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인 제로백은 3초대 초반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세는 순간 이미 이 차는 저 멀리 점이 되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코너링 성능이 압권입니다. 좌우 바퀴의 구동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토크 벡터링 기술이 들어가서 마치 컴퍼스로 원을 그리듯 코너를 돌아나갑니다. 드리프트? 원한다면 타이어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옆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산차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강력한 차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도 수소 하이브리드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 양산차는 N74가 유일합니다. 또한 이 차에는 3채널 냉각 시스템이라는 괴물 같은 기술이 들어갑니다. 배터리, 모터,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라는 세 개의 열원을 각각 독립적으로 식혀주는 기술이죠. 이 기술 덕분에 아무리 가혹하게 주행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현대차는 이 차를 롤링랩, 즉 굴러다니는 연구소라고 부릅니다. 서킷에서 검증된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하는 과정, 그 정점에 N74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기술도 좋고 디자인도 좋은데 현대차는 왜 이 차를 딱 200대만 만들까요? 돈이 된다면 1000대, 2000대 만들어서 많이 팔면 좋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현대차의 진짜 속내, 바로 고도의 심리전과 경제학을 읽어야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희소성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N74를 통해 가성비 좋은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돈 있어도 못 사는 차를 만드는 회사로 이미지를 퀀텀 점프 시키려는 겁니다. 명품 가방 에르메스 버킨백이 비싸도 줄을 서는 이유는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현대차는 N74를 자동차계의 에르메스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배블런 효과라고 합니다. 가격이 오르고 구하기 힘들수록 오히려 과시욕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는 현상이죠. 실제로 200대라는 물량은 전 세계 슈퍼카 수집가들에게는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70대는 한국에, 70대는 북미에, 60대는 유럽과 중동에 배정된다는 루머가 있는데 이 정도면 국가별로 한 자릿수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차는 누가 사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대리점에 가서 영맨에게 N74 한 대에 계약금 걸게요 한다고 살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보통 이런 한정판 슈퍼카들은 메이커가 갑이고 고객이 을이 됩니다. 현대차 역시 프라이빗 세일즈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 신청서를 내면 본사에서 심사를 합니다. 현대 M 브랜드를 오랫동안 사랑해온 찐팬인지 자동차 문화를 선도하는 인플루언서인지 혹은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사회적 저명 인사인지 꼼꼼히 따집니다. 단순히 돈만 많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인정한 성골 고객이어야만 키를 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5억 원이라는 가격은 앵커링 효과를 노립니다. 5억 원짜리 N7립사가 현대차 라인업의 꼭대기에 버티고 있는 수가 그 아래에 있는 1억 5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G90이나 6천만 원짜리 그랜저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입니다. 백화점 명품관 1층 입구에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진열해 놓으면 매장 안에 300만 원짜리 가방이 싸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대차는 N74를 통해 전체 브랜드의 가격 저항선을 무너뜨리려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 어떠신가요? 가슴이 좀 웅장해지십니까?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5억 원이라는 거금을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닌 실제 물건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경제 편의점의 시각으로 N74가 가진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현대차의 진짜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바로 밥입니다. 이 괴물 같은 차가 먹는 연료, 수소죠. 많은 분들이 요즘 넥소도 많이 다니는데 충전소도 꽤 늘지 않았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월 현재 기준으로도 아직 멀었습니다. 현재 전국 수소 충전소 개수는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 덕분에 300여 곳을 조금 넘겼습니다. 2년 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전국 주유소가 2만 1천 개가 넘고 전기차 충전기가 아파트마다 깔려있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뭄에 콩나듯 있는 수준입니다. 이걸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최고급 스마트폰을 사는데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서울 각 구청에 딱 하나씩만 있는 꼴입니다. 배터리가 떨어질 때마다 구청을 찾아가서 줄을 서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N74는 연비 주행을 하는 넥소가 아닙니다. 775마력을 뿜어내는 슈퍼카입니다. 밟으면 밟는 대로 연료를 마십니다. 주말에 신나게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으로 달렸다가 돌아오는 길에 수소가 간당간당해서 식은땀을 흘리며 휴게소를 검색해야 하는 상황. 5억 원짜리 차 오너가 겪기엔 너무나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충전기 고장이라도 났다면 바로 레카 불러야 합니다. 물론 5억 원짜리 차를 타는 오너들이 직접 충전소에서 줄을 서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직원을 시키거나 현대차가 제공하는 픽업앤 딜리버리 충전 서비스를 이용하겠죠. 하지만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달릴 수 없다는 제약은 슈퍼카로서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왜 하필 가장 비싼 플래그십 모델에 가장 불편한 연료 시스템을 얹었을까요? 그냥 편하게 고성능 전기차 BEV로 만들어서 아이오닉 5N의 끝판왕 버전을 만들었으면 기술적으로도 쉽고 마진도 더 남았을 텐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의선 회장의 큰 그림을 읽어야 합니다. N74는 단순히 차를 팔아서 돈을 벌려는 모델이 아닙니다. 이 차는 현대차 그룹이 사활을 걸고 밀고 있는 수소사업 브랜드 HTWO에 움직이는 광고판입니다. 그동안 수소차라고 하면 트럭이나 버스, 청소차 혹은 넥소 같은 얌전하고 지루한 친환경 차만 떠올렸습니다. 대중에게 수소는 착하지만 재미없는 에너지였죠. 현대차는 N74를 통해 이 이미지를 단번에 박살내고 싶었던 겁니다. 봐라, 수소로도 이렇게 섹시하고 빠르고 미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시각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죠.
이것은 표준 전쟁입니다. 과거 비디오 테이프 시장에서 VHS와 베타맥스가 싸웠듯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전기차 진영과 수소 진영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럭이나 버스 나용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수소의 이미지를 첨단으로 바꿔야 했고 그 총대를 N74가 맨 것입니다. 경제 채널로서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차의 재테크 가치입니다. 보통의 자동차는 번호판에 닿는 순간 가격이 떨어지는 감가상각의 덩어리입니다. 2억짜리 벤츠 S클래스도 3년이 지나면 반토막이 나기 십상이죠. 하지만 N74는 다를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현대판 연금 복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가 지난 2010년에 내놓았던 슈퍼카 LFA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판매 가격이 약 4억 원 중반대였는데 지금 경매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십니까? 상태 좋은 매물은 15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15년 만에 가격이 3배 이상 뛴 거죠. 당시에도 도요타는 LFA 한 대를 팔 때마다 적자를 봤지만 결국 렉서스를 지루한 차에서 기술의 도요타로 격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N74도 정확히 이 공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대 한정 생산, 현대차 브랜드 최초이자 유일한 수소 슈퍼카, 조르제토 주지아로의 오리지널 디자인 부활, 수집가들이 환장할 요소는 다 갖췄습니다. 지금 5억 원에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은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가 오를 것이 확실한 우량주나 한정판 미술품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N74의 기술은 결국 낙수 효과를 일으킵니다. 지금 N74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 예를 들어 3채널 냉각 시스템이나 고성능 토크 벡터링 기술은 5년 뒤, 10년 뒤 우리가 타게 될 아반떼, 코나, 소나타에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타고 계신 자동차의 ABS 브레이크나 터보 엔진, 듀얼 클러치 변속기도 과거에는 F1 레이싱카나 수억 원대 슈퍼카에만 있던 기술이었습니다. 결국 5억 원을 내고 N74를 사는 200명의 부자는 현대차의 미래 기술, 개발비를 대신 내주는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현대차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팔 전기차와 수소차의 완성도를 높이는 구조입니다. 부자들의 지갑을 털어 대중차의 품질을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동차 산업의 공공연한 비밀이자 선순환 구조입니다. 또한 투자 관점에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차가 N74를 통해 럭셔리 테크 기업으로 재평가받는다면 주가수익 비율 PER이나 주가순 자산 비율 PBR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네 백반집이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권리금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되면 가게의 브랜드 가치 자체가 폭등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재평가는 곧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의 이익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한국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향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포기하고 바이오만 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애플이 아이폰을 버리고 우주선 사업에 올인한다면요? 전 세계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현대차 그룹이 정확히 그런 미친 짓에 가까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N74의 출시는 단순한 신차 발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제조업이 지난 반세기 동안 지켜왔던 패스트 팔로워 전략의 공식적인 종말 선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더 싸고 더 빠르게 따라가는데 선수였습니다. 토요타를 벤치마킹하고 폭스바겐을 뜯어보며 컸죠. 하지만 N74는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습니다. 수소 하이브리드 고성능차라는 장르 자체가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현대차가 처음으로 낫을 들고 정글을 헤치며 길을 만드는 퍼스트 무버가 된 겁니다. 해외 반응은 어떨까요? 2026년 1월 현재 탑기어나 카앤드라이버 같은 유력 매체들은 N74에 대해 현대차가 미쳤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요. 독일 3사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기술적 허영심을 현대차가 실현했다. 이제 현대차를 가성비 브랜드라고 부르는 건 모욕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아디나 샤오미가 저가형 전기차로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선택한 고급화와 기술, 초격차 전략은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기 위해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N74가 가진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5억 원짜리 현대차,
엔치사의 실체를 뜯어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돈지랄로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슴 뛰는 로망의 실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차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바뀌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10년 뒤 우리는 오늘을 이렇게 회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현대차가 5억 원짜리 차를 내놓았을 때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진짜 전성기가 시작된 날이었다 라고 말이죠. 혹은 그때부터 국산차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지 라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N74는 단순한 자동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만약 로또에 당첨되어 5억 원이 생긴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차는 포르쉐 페라리지 하며 전통의 명품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 가치와 희소성을 믿는다며 국산차 역사상 최초의 수소 슈퍼카 N74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뜨거운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편의점은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